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베운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장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코스피는 눈치를 아직까지 보고 있는데 이게 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환율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장중에 있었다면 좀 문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지나갔고 부채한도 협상을 앞두고 시장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침에 하원에서 이제 하원 운영회에서 1차 표결은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오늘 밤에 하원 표결을 앞두고 통과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공화당의 이 20명 정도의 강력파 의원들이 뭐 메카시 의원을 또 뭐 탄핵하느니 이런 어떤 발언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우려감이 있죠. 다만 제가 볼 때는 오늘 하원 표결 통과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우여곡절 끝에 통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은 지금까지 표결을 못했다고 그래서 빠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부채한도 협상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시선을 경기 우려감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어서 시장 상승에는 추가적인 상승에는 제한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장을 보게 되면요. S&P 500 같은 경우도 이 빅테크 7개 기업들이 45% 올랐고 그동안 S&P 500은 1%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만큼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는 그쪽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이쪽으로 좀 집중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종목을 찾아본다면 시장 대비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 제가 최근에도 이쪽에서 종목 많이 말씀드렸죠. 정보도 많이 급등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리뷰를 통해서 왜 이런 것들 찾는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오늘은 어떤 걸 사야 되는가 오늘도 확실한 2개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확실한 2가지의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서 저희가 최근에 좀 반도체주로 포트를 짜봤는데 네. 그중에 또 시그네틱스가 오늘 강한 시세가 분출됐거든요. 네. 그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해봐야겠습니다. 딱 4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거의 뭐 상한가에 가능한 그런 좀 급등이 나오고 있죠. 제가 28%까지 올라가는 걸 좀 보고 왔는데 제가 시그네틱스를 첨단 패키징 기업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패키징 쪽에서만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반도체의 어떤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우냐면은 선단 공정에서 그러니까는 이 전 공정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후 공정에서 반도체 칩을 또 이제 고단화시킨다라든가 아니면 또 하나의 칩을 메모리와 비밀을 묶는다든가 그런 그 첨단 패키징을 통해서 성능을 높이는 건데 바로 그 역할 중에 하나를 시그네틱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전자에 주로 들어가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미국의 이 브로드컴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차트 보시면 워낙에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한 3일 있다가 급등 나오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럴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못 올라가고 있는 건데 결국 반도체에 집중된 특히나 반도체 중에서도 이 첨단 공정이라든가 후공정의 첨단 공정, 그다음에 선단인 전 공정에서는 실제로 그 탑티어인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요. 좀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엊그제 말씀드렸던 넥스틴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건데 역시 넥스틴도요. 과거에는 2D 반도체를 이제 검사했다고 한다면 3D 지금 반도체가 한 장이 아니고 여러 겹을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D를 검사해야 되는 거고 그 비용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국산화시키면서 지금 넥스틴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3D 웨이퍼 검사 장비를 공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미국이 독점하고 있던 그 역할을 또 넥스틴이 갖고 오는 거라서 역시나 이런 부분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만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겠죠. 요럴 만한 내용 있는 것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의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그네틱스도 오늘장 20%가 훌쩍 넘는 급등을 현 구간에 보여주고 있고 네. 넥스틴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지금 이 시장의 기류에는 반도체를 빼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렇죠. 단기간에 반도체 쪽으로 완전 압축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방법, 여러분들에게 투자 포인트, 노하우 전해드리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여전히 반도체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공급망 다변화라고 한다면 또 오늘도 반도체가 빠질 수 없겠네요. 첫 번째 종목도 여기인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GPU를 90%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설계하는 기업인데 지금까지는 TSMC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물량 안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젠슨 왕이 지금 TSMC에 의존하지 않고 삼성과 인텔도 활용하겠다.
왜냐면 지금 그 GPU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망을 다변화시켜야지 아주 중요하다라고 좀 그런 얘기 했는데 결국 TMC 의존에서 벗어나서 다변화시킨다는 얘기는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인텔의 반도체 그 파운드를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젠슨왕이 공급망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수많은 고객사들이 우리한테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성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고성능 GPU 제품이 다 TSMC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 또 지금 다 대만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우려감도 있죠. 지금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이 또 대만의 TSMC 공장을 뭐 폭파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으로 올 수가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훈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어떤 미세 공정으로 갔을 때 산나노급 이하의 파운드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TSMC 다음에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산나노 쪽으로 들어간 곳은 TSMC,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로 좀 물량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지금 이 GPU 같은 경우는 TSMC가 풀 가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로 올 것이라 본다면 결국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최근에 이제 TSMC에 비해서 많이 밀렸던 건데요.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에서 TSMC를 잡기 위한 좀 그런 걸음이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와 또 관련된 우리 소재 기업 하나를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죠.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반도체 소재 종목들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중에 또 많고 많은 종목 중에 하나를 갖고 왔잖아요. 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TMC를 갖고 오셨는데 사실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 대장주들이 주춤하면서 네. 이거 너무 사이클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종목들이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은 네.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TMC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반도체 그 분야에서 탑티어 기업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네. 이 특수 가스를 공급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네온이라는 얘기 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강남 가면 네온 사인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네온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네온을 국산한 기업이 바로 TMC다. 반도체 특수가스를 국산한 선도 기업인데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특수가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국산에 성공했고요. 지금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정부로부터 지금 지원도 받아갖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99.9999% 고순도의 네온을 국산화 시켰는데 이게 원래는 그 수입을 해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네온의 가격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지금 이 네온 가스를 실제로 이제 네온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설비를 자체 개발했고요. 실제로 네온 가스를 국산화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걸 하는 게 TMC고 이 네온이 뭐냐면은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 그러니까 노광이라는 게 빛으로 회를 그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네온을 아까 이제 빛으로 설명드렸는데 빛으로 회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서 무조건 사용되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지금까지 수입을 해왔던 건데 지금 TMC가 이제 100% 국산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네온이 없으면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필수 소재를 국산화시켰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우리가 그 선단 공정에 있어서 또 EUV 공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작게 또 어떻게 성능 좋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 그런 과정의 핵심 소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TMC는요, 그러니까 주가를 보시면 많이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신고가 돌파 이후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건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빠져 있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조정세 매수 관점도 괜찮습니다. 이 TMC를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중요 저항선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네온이라는 가스를 국산화시킨 거잖아요. 국내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라는 게 새로운 어떤 그 업그레이드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대박주 하면은 2배, 3배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통 이런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주가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요 신고가 이후 매물 소화 과정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5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44,800원으로 5일선 저가선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55,000원, 손절가는 44,800원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TMC. 저는 그 네온 사인의 그 네온이 그 네온인지 몰랐는데 같은 네. 건가 보네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네온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 많이 나잖아요. 역시나 이 네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TMC를 공략을 해봤고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은 또 무엇일지 이번에도 키워드 보겠습니다. 국제 식료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근데 이 물가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아요. 네. 실상 뭐 설탕값은 오른다고 하지만 정말 그 곡물 가격을 하나씩 뜯어보면 여전히 많이 내려왔다라고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와 있는데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값 같은 경우도 최근에만 저점을 찍고 한 20~30% 올라와 있으니까 실제 이제 유럽의 그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내용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식량 위기에 있어서 하반기에 이 밥상 물가에 빨간불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하나씩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유럽에서 식료품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흑해 곡물 협정이 또 2달 뒤에 7월 달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흑해 곡물 협정까지 또 만기 안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설탕만 54% 올랐고요. 최근에 저점 대비입니다. 유제품만 24%, 올리브 오일만 23% 올라가면서 필수 소비재 올라가고 있다. 헝가리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식료품 가격이 전년 대비 38% 올랐고요. 영국은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19% 올랐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파스타를 주로 먹지 않습니까? 이 파스타 면 가격이 3월 달에만 17%, 4월 달에만 1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중요한 건데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흑해 협정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지금 수출 금지 조치가 아직 안 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5위인 밀 생산국인 미국도 역시나 경제 피해를 보고 있고 세계 3위 옥수수 생산국인 아르헨티나가 역시나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26%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엘니뇨 현상에 대한 분석가 나와주고 있어서요. 앞으로 생산량도 적을 전망이 더 나오고 있고 실제로 10분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시장의 상승이 좀 제한된다면은 아마 이런 쪽의 종목들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쪽에서 가장 수혜를 볼 만한 종목으로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 안에서 식료품 가격이 계속 다시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인플레 공포까지 커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이 치닫게 된다면 거의 시장이 하락하고 이 섹터만 해지 역할하면 올라주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시장 조정 가능성 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조정을 말하는 게 급락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좀 답답한 시장을 말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내용은 확실하고 주가는 싸기 때문에 오히려 급등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의 어떤 좀 조정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런 종목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포트 대다수는 저희가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로 채워봤고 네. 나머지 혹시 모르는 그 지지부진한 시장 안에서도 꿀 같은 수익을 가져다 종목은 그렇죠. 무엇이 될지 궁금하다면 여기 집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 바로 고려산업입니다. 네. 저는 뭐 대주산업을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이 곡물 테마라는 게 좀 해묵은 테마이기 때문에 약간 대장주 성격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싸고 실제로 이제 어떤 사료 쪽에서 실적이 나올 만한 기업을 좀 보면 되는 건데 네. 고려산업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좀 상당히 싼 구간에 있고요. 실적을 보더라도 최근 2년 동안의 평균 영업이익이 약 5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 1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32억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고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곡물 관련주를 테마로 보게 되는데 그 테마 중에서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이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업들은 곡물 가격 상승이 이 재고 가격 상승을 따라오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배합 재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좀 봐야 된다는 것이고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브라질 등에서 이제 옥수수나 대두박 같은 것을 생산해서 필요한 논재를 수입해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부산하고 대구 창녕에 지금 설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다. 특히나 대주주 지분이 47% 보유하고 있어서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테마주 하면은 대주주 지분이 별로 없어서 유통량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못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매물이 많은데 고려산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50% 갖고 있으니까요. 주가가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고 중국이 벌써 지금 42도 폭염과 가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폭염 아니면 폭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중국조차도 지금 어떤 식량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들이 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요. 좀 접근해보자라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주가를 이제 좀 이렇게 길게 보시면요. 작년에 우리 곡물가는 정말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충분히 많이 빠져 있고 근데 작년 같은 지금 식량 인플레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에 있어서 지금의 주가는 싼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 일단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4,7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100원으로 오늘의 저점으로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700원, 손절 가격은 4,100원으로 조금은 짧게 손절 네. 라인을 잡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려산업까지 봤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제가 반도체 하는데 결국 탑티어 종목으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또 확실한 종목 딱 3개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현덕이 덕분에는 내일 이 시간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